안녕하세요, 제주영화입니다. 오늘은 4.3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태용호 씨가 4.3 사건이 그 북의 김실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은 그 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에 4.3 이야기 할 때 자료조사를 다 했던 내용인데요. 또 그때 너무 4.3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끊었었죠. 근데 이번에 태용호 씨의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좀 시기가 적절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뭐 이런 얘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어쨌든 오늘은 4.3 사건이 북에 의해서 일어난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역사학자, 역사 전문가, 역사 유튜버들의 얘기들, 4.3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뭐 어느 부분을 더 자세히 얘기해 준다거나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 한 분도 북한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죠. 뭐 북한에 의해서 북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폭동이다. 뭐 특히 4.3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1절 기념 행사가 북에 의해서 북의 지령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폭동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하시질 않는데, 이런 강연 영상 혹은 설명이 올라오고 나면 바로 보수 진영에 계시는 그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유튜버들이 바로 반박 영상을 올리세요. 북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혹은 북에 지령이 있지 않냐, 북에서 온 지령이 있지 않냐,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을 쏙 빼놓고 되게 편향적인 얘기들을 하느냐, 그러면서 역시 뭐 빨갱이 집단들이 하고 있는 강연이다, 뭐 이렇게 막 반박들을 하시는데, 그 영상에 그 지령, 북에서 왔다는 지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건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언급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분들도 오랫동안 역사 연구를 해오신 분들인데, 뭔가가 있으니까, 뭔가를 봤으니까 그걸 근거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한쪽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다른 한쪽에서는 언급만 하고 그 증거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좀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북에서 내려온 지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로당, 중앙당에서 내려왔던 문서도 없어요. 그냥 제주도당에서 보냈던 공문서밖에 없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3.1절 기념행사에 관련된 문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각 지역으로 발송했던 공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뭐 문서가 한 16종이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남로당으로서는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들, 뭐 되게 형식적인 공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서를 갖고 북에서 내려온 지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서다, 그리고 상부의 명령 없이 이런 문서를 제주도당에서 독단적으로 각 지역으로 보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뭐 내려왔다는 지령, 문서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도 남로당, 제주도당에 단독적으로 발송한 문서다. 그리고 4월 3일 있었던
일과 그 이후의 일들도 제주도당이 단독적으로 했던 일이다. 이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이 문서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공문서니까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다 밀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북에서 내려온 지령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 검거 사태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 입수한 자료들이 있다고 해요. 이때 입수한 자료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보수 역사학자 분이 이제 쓴 책에서 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주경찰서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의 연락 총책인 김생민을 체포하고 고문과 회유 끝에 신촌리에서 집회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그리고 1월 22일 현장을 급습해서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고 김달삼만을 놓치게 되는데, 여기서 입수한 암호문을 해독하니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 고위 간부와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문서에 대해 미군정은 이 정보에 대해 정보 신뢰도 등급을 C3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4.3 정부 보고서에서는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미군정 보고서 법내에 정보 신뢰도 등급을 A1에서 F6까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알파벳은 정보 제공원, 숫자는 정보의 가치를 뜻한다. 그리고 C등급은 fairly reliable, 상당히 설득력 있음. 3등급은 사실 가능성이 있음, possibly true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fairly reliable 하고 possibly true를 두고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사실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분류를 한 거다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A1부터 F6까지 이렇게 분류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C3 정도면 중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치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 possibly true 검색기에 돌려봤더니 다음 그 카카오 아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사실인 이 정도로 나와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에서. 그러니까 이 possibly true라는 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인 정도죠. 사실 가능성이 있다를 두고 그러니까 이 등급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겠지만 이건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중간 정도다. 그리고 possibly true를 쓸 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라 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이분이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김달삼이 북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갔다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도 C3로 분류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정보 아니냐, C3 정도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C3가 그렇게 믿을 만한 정보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때 잡았겠죠, 김달삼을. 근데 잡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C3 등급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 정도로 판단한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이런 보수 학자분들, 보수 농객분들이 일반적인 학자분들, 농객분들 혹은 이 4.3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해석을 한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분들이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설이 4.3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그 보고서에도 그렇고요.
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정설에 반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설을 이제 깬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만약에 이걸 뒤엎는다면 굉장한 업적이 될 텐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면 굉장히 탄탄한 논리와 증거들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뭐 책을 내고 칼럼도 쓰고 뭐 유튜브에 막 영상을 올리고 이래도 뭐 학계를 흔들 만한 힘이 붙질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역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이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라면 당연히 그때의 시대 상황과 그 맥락을 보면서 이걸 유추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시대 상황과 맥락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승만 정부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공산 정권 수립을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그냥 역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역사를 연구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용호 씨의 발언, 뭐 한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뭐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거는 좀 굉장히 경솔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북한 정권을 굉장히 싫어하고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되게 비판하는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보통의 사람으로서 북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잡고 북한을 세우잖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에 그 근현대사 역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냥 김일성 일가의 찬양 일색이겠죠.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춰져서 역사가 써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다 이게 디폴트 값 아닐까 생각을 해요.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을 어떻게 믿지? 특히 역사를, 근현대사를, 김일성 일가가 만들어 놓은 역사를 어떻게 믿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용호 씨도 북한이 싫어서 도망쳐 온 사람이잖아요. 북한이 싫어서 도망쳐 온 사람이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소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저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의 공산 폭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빨갱이가 빨갱이인 이유는 빨갱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생각해야죠. 된장국을 끓이는데 똥인지 된장인지는 확인하고 넣어야지,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가면 뭐 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 전역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이런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게 제주 전역에 걸렸어요. 제주 전역에. 그래서 아주 그 도민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근데 이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이라서 철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이 이제 4건 현수막인데, 이게 4월 4일까지 건다고 신청을 했다가 지금 뭐 도민사회가 하도 난리가 나서 결국 3월 30일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뭐 행정시에서도 나름대로 관련 법을 검토하느라고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뭐 말들 많았지만 어쨌든 다행히 철거가 됐어요.
저도 이 현수막을 보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 들었죠. 참담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제주도에 저런 현수막이 걸릴까? 근데 어쨌든 그 현수막이 걸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죠. 혹시 또 다른 자료가 있을까? 정당에서 저렇게 4개 정당이 같이 연합해서 현수막을 내거는데 뭔가 또 자료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내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그 현수막에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에 먼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이렇게 다 전화를 해봤는데 뭐 딱히 자료가 있거나 또 통화하신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지는 않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 자료가 있다, 보내주겠다 이런 데도 없었습니다. 자유당 한 곳에서 그 간사님 굉장히 친절하셨는데 나중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한 15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보수 역사학자 분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셨는데 그 채널은 뭐 이미 제가 자료 검토하면서 다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렇게 특별히 제가 새롭다 할 만한 자료를 찾진 못했어요. 혹시나 하고 전화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근데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그냥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믿는 것이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로당, 제주도당이 각 지역으로 보냈던 문서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